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승욱 신한대대학원 도시기반 부동산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호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두 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냉각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6일에 국토부에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크게 보면은 핵심 내용은 이제 일단 270만 호를 이제 5년 동안 예. 공급하겠다고 이제 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다 공급하냐 했을 때 도심 쪽으로 도심. 많이 이제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런데 도심은 아시다시피 이미 그 주택들이 있으니까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예.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큰 방향은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를 할지는 아직은 조금 나오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이 공급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본 8.16 네. 대책을 통해 이제 향후 5년간 전국의 주택 일원가 기준 270만 호를 네. 공급할 계획으로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가구, 서울 제외한 수도권에는 158만 가구,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는 52만 가구 등을 예. 공급할 방침입니다. 자, 이번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급 폭탄이라는 말도 좀 나오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한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공급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비교가 될 게 2021년도에 네.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이사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사 대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는데 도심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예. 이렇게 표방을 했고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공급을 하려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그 이사 대책에서는 재개발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예.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조합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 조합이 결성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동의를 받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그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이사 대책에서는 공공이 좀 나서서 해라 그래서 H공사 그다음에 네. 뭐 서울 같은 건 SH공사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건 GH공사 이런 공기업이 좀 나서서 주로 했던 게 네. 이사 대책인데 요번에는 그 대책에서 나왔던 사업들을 이미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예. 그 기관들이 아마 이제 그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민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조합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신탁 회사라는 이런 예. 회사가 좀 도맡아 가지고 좀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좀 하자는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은 이제 이사 대책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많이 강조가 안 됐는데 요번에 예. 이제 재건축 활성화도 좀 많이 이제 나와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그 수요 불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요 불일치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 불일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소비자들,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실 이 눈높이의 문제인 거죠. 네. 누가 이제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을 한마디로 이제 수요자 니즈보다 네.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네.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인데 어떻게 하면 공급할 것인가? 그 수단으로 얘기되는 게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그 우리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같은 네. 것도 나온 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었을 때 네. 그때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니까 시행을 유보하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화랑되니까 다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면은 그 3천만 원 이상부터 예. 이제 그 됩니다. 근데 그 3천만 원이란 게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그 가격에서 과거의 종전주택의 가격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적인 그 지역의 상승률은 또 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3천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것부터 이제 하는데 그 적용 비율도 이제 누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걸 외우라고 할 때 이제 우리 고스톱 설명을 좀 많이 예. 합니다. 우리가 3명이서 고스톱 치면 이제 3점이나 예, 이제 스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천만 원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당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뭐 100원씩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3579 이래 갖고 네. 3천만 원일 때는 10%, 그다음에 5천만 원이 되면 20%, 네. 그다음에 7천만 원이 되면 이제 30%, 그다음에 9천만 원이 되면 40% 그래 갖고 네. 총 50%까지 이제 초과이익을 이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과거 기준보다는 좀 많이 좀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 뭐냐면 이게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실현될 때 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재건축이 돼갖고 입주 시점에서 내야 네.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재건축 그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되는 거고, 또 입주 시점에서 요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이제 그렇죠. 내려니까 좀 어려우니까 많이 이제 재건축을 이제 가로막는 네. 장애로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뭐 유보를 할 것이냐, 분납을 할 것이냐, 또 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재건축 장애의 가장 큰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대책은 안 나왔죠. 국토부에서는 현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과 기준을 이제 현실화하고자 하고 예. 있고요. 특히 이제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환경 변화에 맞게 실수요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 공공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첫 집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이나 사업 예. 주체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공공기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재초환만큼이나 재건축을 좀 발목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진단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그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이 또 예.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네.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거주민인지 소유자들이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 이제 좀 해주고자 하는 좀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거를 좀 가로막으려고 좀 이제 막 규제하려고 했던 게 네. 객관적인 기준, 안전진단 같은 거 그렇죠. 기준을 좀 비중을 높였죠.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이제 그 건물이 뭐 붕괴 위험이 아주 임박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재건축을 좀 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그 비중이 과거에 한 50%였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 보면 기준은 뭐 30%든지 40%로 좀 낮춰가지고 조금 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 가능성을 좀 높이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부동산 규제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지역 지정인데 이 부분에서 좀 손을 보겠다는 뜻을 밝혔죠. 뭐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 내지는 이제 하락세이기 때문에 일단 규제 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데는 이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규제 지역이라 해서 다 똑같지는 않고 이제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규제를 받는 게 투기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투기 과열 지구부터 해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보시면 대구,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 군구에 대해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를 좀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그다음에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그 부총리가 향후에 이제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수도권도 해제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가격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한다면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정부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정책에 대해서 네, 주택 정책 이제 패러다임의 가감한 전환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에 정책을 초점을 맞췄다면서 민생 주거 안정과 서민 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도 이번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은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지자체의 협조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부의 말이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직 다 좀 미래로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요번 정부의 특징은 이제 민간을 많이 활용하다 네. 보면 민간이 과연 어떤 그걸 움직일 수 있게끔 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민간을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아까서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또 기존에 있는 신탁 회사를 좀 이렇게 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주업받은 빨리 이제 사업을 실행하자 하니까 뭐 한국주택협회라든지 네. 대한주택건설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좋은 새로운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민간에서 할 일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사업에 할 영역이 좀 늘어나니까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래에 어떻게 실현될지는 한번 봐야 되고 일단 깜빡이는 켰다고 좀 봐야 되고 그건 이제 깜빡이만 킨 채로 그냥 직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로 할지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향 제시는 잘했는데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네, 네. 어떤 전문가 업계 판단이었고요. 의원님은 주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 주민들 많이 관심 가졌잖아요. 이 대책에 대해서 발표되고 나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공급 대책이 중장기적이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70만 호가 이게 또 건축 허가 기준이에요. 예. 완공 기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지어는 이제 차차기 정부까지도 이어져야지 이게 결과의 목표물이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세하게 시기별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 공급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얼마 공급되고 또 그 뭐 이게 지하철이랄지 교통 환경이랄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짚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단지 이제 일기 신도시인 뭐 아파트 예. 같은 경우 재건축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2년 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270만 호 중에 상당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과연 공급이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온 건 이제 구역 지정 자체를 좀 많이 하겠다는 거죠. 과거보다. 그러면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이 지정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네. 착공에 들어가고 이제 네.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보통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예. 그 현 정부보다 이제 그 다음 정부인데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합원끼리 이제 또 그 갈등도 조정이 돼야 예. 되고 또 시공사와 조합원과의도 조정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해결을 하려고 말씀드렸지만 신탁회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민간이 좀 빠르게 추진하는 걸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허가 인허가 제도도 좀 빨리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정상적으로 좀 추진하고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돼야 네. 됩니다. 과연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이 사업에 나설 만한 그 요인이 네. 있느냐, 또 네. 그런 장애 요인을 또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많은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네.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예. 또 현재까지는 그렇게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또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예. 또 그다음에 향후에 또 차기 총선 이후에 또 그 여야의 뭐 의석 구도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불투명하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 대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일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멤버드하게 굉장히 커요. 네. 에리어 자체가 큰데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구역을 이렇게 딱 정해 크게 잡지 않고 네 가구를 할지 다섯 네. 가구를 할지 심지어 뭐 20가구 예, 정도 예.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이제 주택이랄지 네. 이제 노후된 빌라 같은 지역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소규모로 재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무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랄지 세제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대로 잘 될 것인가?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한데 규제 완화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경기입니다. 예, 예. 현재 부동산 경기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좀 힘들다는 견해도 네.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과거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용산이랑 여의도 통계발을 들고 나왔을 예. 때 그거에 자극을 받았고 이제 집값이 많이 이제 영향을 주니까 중앙 정부에서 가로막아가지고 좌절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한 건 아니고 그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특히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네. 화랑이 되니까 조금만 자극이라도 그 가격 상승에 어떤 기폭제가 될까봐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좀 가로막은 경향이 네.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금리 상승이 되니까 경기 자체가 좀 차분해지니까 정상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흥행이 될 것인가, 네. 분양 흥행, 청약 흥행이 될 것인가의 부분인데 의정부나 이런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좀 입지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는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양조의 회천지구랄지 그런 데서는 또 양주 옥정지구랄지 그런 데서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공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그렇죠.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도 이렇게 볼 때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 금리가 네. 또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혹은 또 이 상태에서 좀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이 반영돼 가지고 분양 시장에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장에서? 네, 지금 현재 작년에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나름 이렇게 소비자들도 그렇고 나름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이게 부동산 매수 문의가 이제 끊기고 네.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분이랄지 그리고 또 이사 가기 위해서 6개월간 대출을 또 받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초급매로 이렇게 사실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초급매가 사실 이제 동네마다 뭐 비슷할 텐데 동네 전체에 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매수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필드에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주택을 구입하고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분이라면 초급매를 구입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역이 확정이 돼 있고 학군이라 할지 지역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말 180도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분위기의 반전이 들어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이죠. 근데 그 금리 인상이 우리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달러화로 이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달러화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입 물가가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르게 되면 또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미국이 이제 그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 올리게 되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침체기로 접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강남이라든지 서울 중심부는 그래도 그 충격이 조금 덜한데 여전히 이제 뭐 똘똘한 한 채가 지자 뭐 그런 인식 강한 데서는 역시 이제 주변이나 외곽부터 조금 이제 타격을 받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북부도 조금 이제 타격이 서울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직격탄을 맞은 가장 큰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경기 북부나 이런 쪽은 당연히 수요가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럴 때 똘똘한 집 한 채를 이제 실수요자들은 마련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뭐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책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